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리물리학 6장 두 번째, 벡터 해석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6-4절의 벡터의 미분, 그리고 이제 약간의 필드의 개념, 그리고 이제 6-6절에서 방향 도함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벡터의 미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여기 보면 A라고 하는 벡터가 직각좌표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분은 AX의 I hat 더하기 AY의 J hat 더하기 AZ의 K hat. 이때 이제 I hat, J hat, K hat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나타내주고 AX, AY, AZ는 직각좌표계의 성분을 나타내줍니다. 이때 우리가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직각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 I hat, J hat, K hat도 미분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I hat, J hat, K hat이라고 하는 직각좌표계에서 단위 벡터는 고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I hat은 동쪽, 뭐 J hat은 서쪽, 그 다음에 K hat은 북쪽. 그러면은 얘가 시간에 따라서 동쪽, 서쪽, 북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위 벡터는 미분을 하지 않고 요 스칼라량만 그 성분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dA, dt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미분은 IJK는 미분하지 않고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유용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벡터 A라고 하는 벡터하고 이 스몰 a라고 하는 스칼라량을 곱해서 이놈을 시간에 의해서 미분을 할 때 A도 시간에 대한 함수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스몰 a라고 하는 스칼라량도 시간의 함수라고 하면 스칼라량도 미분을 해줘야 되고 벡터도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ddt의 a 스몰 a 곱하기 라지 a 벡터는 a 스칼라량도 미분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dA dt 곱하기 a라고 하는 벡터 더하기 그 다음에 벡터를 시간에서 미분해주고 스칼라를 곱해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가 곱해졌을 때 시간에 대한 미분은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벡터가 스칼라 프로덕트로 주어진 놈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줄 때는 위에 스칼라 곱하기 벡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개의 벡터 A라고 하는 벡터도 시간에 의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dA, dt, not B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벡터도 시간에 의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dB, dt, not A 그래서 이 놈은 뭐 어떤 걸 먼저 미분을 해줘도 상관없죠. 순서에 스칼라 프로덕트는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시간에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스칼라 프로덕트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미분을 해주는데 한 가지 중요한 유념할 점은 A 크로스 B를 해주면 항상 이 순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A를 먼저 미분을 해주고 싶으면 dA dt 크로스 B 그 다음에 B를 미분할 때는 A 크로스 dB dt 이놈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하고 순서를 바꾸면 방향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놈은 이제 순서를 바꾸지 말고 뭐 A 요거를 뭐 그 A를 먼저 미분해주고 B를 미분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순서는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A 크로스 dB dt 플러스 dA dt 크로스 B 이런 식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는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입자가 등속 원운동 하는 거예요. 2차원 평면상에서 반지름 R로 일정한 속력 V로 원운동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속도라는 개념은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처럼 어떤 입자의 그 속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 원의 접선 방향이 속도인데 크기로 따지면 크기 V는 일정하지만 얘가 움직일 때마다 접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 자체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등속력 원운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r제곱이라고 하면 반지름의 제곱,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 r이라고 하는 놈이 변이기 때문에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r.r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주어지고 이때 반지름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r제곱은 일정합니다. 컨스탄트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속력도 v제곱은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에서 v.v에서 v제곱은 스칼라량이고 그 값이 일정한 이게 바로 그 등속 원운동의 조건입니다. r제곱이 일정하고 v제곱이 일정하고 v가 일정한가요? v는 일정하지 않아요.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r제곱도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고 v제곱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r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잖아요.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첫 번째 놈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두 번째 놈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r제곱 dt는 r.drdt 더하기 drdt.r 그렇죠? 근데 이 두 놈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 times r.drdt가 되고 반지름이 일정하니까 일정한 놈을 시간에 의해서 미분해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은 r.drdt는 0이 돼야 됩니다. drdt는 뭐죠? 이게 변위를 시간에 의해서 미분해준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속도죠. 그래서 r.v는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v제곱을 시간에 의해서 미분해주면 v제곱도 마찬가지로 v.v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v제곱을 주니까 v.v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똑같은 놈을 미분해주는 거니까 r과 마찬가지로 ev.dvdt가 되고 v제곱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일정한 놈을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v.dvdt도 0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dvdt는 이게 뭐죠?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v.a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에서 보면 r.v가 0이라는 얘기는 r하고 v는 서로 수직이어야 되고 v.a가 0이라는 얘기는 v하고 속도하고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에서 수직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v라고 하는 놈은 r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고 a하고도 수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r하고 a는 어떻게 되겠죠? r하고 a는 나란한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v가 r에도 수직이고 a에도 수직이니까 r하고 a는 서로 평행하거나 아니면 반평행해야 돼요. 같은 방향이거나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나 그래야지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r.v를 한번 볼게요. r.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r.v는 0이잖아요. r.v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0이겠죠. 근데 r.v를 시간에서 미분해준다는 얘기는 얘는 r.dvdt 더하기 drdt.v 이렇게 미분해주라는 얘기죠. 그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r.dvdt는 얘는 a가 되고 r.a 더하기 v.v가 0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r.a는 r하고 a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그 값은 마이너스 v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a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뭐죠? r.a는 r의 크기 곱하기 a의 크기 곱하기 r하고 a의 코사인값. 그래서 r.a를 계산해주면 얘는 r의 크기 곱하기 a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의 코사인 각인데 이놈이 보면 마이너스 v제곱하고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r.a는 평행하다는 얘기는 세타가 0이거나 아니면 반평행하다는 얘기는 세타가 180도이거나 딱 두 가지밖에는 못 갖는다고 한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그 값이 마이너스 v제곱이 돼야 되는데 v제곱은 양수고 여기 음의 부호가 있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음수예요. 음수가 되려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음수가 되는 거는 코사인이 0일 때 음수인가요? 180도일 때 음수인가요?
반평행일 때, 세타가 파이일 때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R하고 A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반평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그게 R분의 V의 제곱이고 방향은 R과 반대 방향. 그래서 R이 항상 원점에서 입자의 위치까지의 위치 벡터를 그리는 거니까 R 벡터는 항상 원점에서 나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원점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속도를 우리가 크기는 R분의 V제곱이고 방향은 이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가속도를 무슨 가속도? 구심 가속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놈이 구심 가속도.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항상 회전의 중심을 향한다. 크기는 R분의 V제곱으로.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입자의 등속 원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우리가 직각좌표계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계를 쓰게 되면 입자의 위치는 x, y 이렇게 정해주고 단위 벡터가 x 방향의 단위 벡터는 i, y 방향의 단위 벡터는 j. 이놈은 영원히 오른쪽, j-은 영원히 위쪽.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자의 위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이 2차원 평면상에서 물체의 위치를 정하는 거는 이 직각좌표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체의 2차원 평면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정할 때 GPS로 정할 때 원점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고 위치 거리상으로는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고 X축으로부터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R과 세타를 알면 우리가 그 물체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로도 우리 물체의 위치를 기술할 수 있지만 내가 R과 세타라고 하는 좌표로도 우리가 물체의 위치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라고 했습니다. 이때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를 ER 그 다음에 ER 의 수직한 방향의 단위 벡터를 E세타 여기 R에서 우리가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 원의 접선 방향이 일반적으로 세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의 2차원 평면상에서 물체의 위치를 기술할 때 R과 세타로 기술하는 좌표계를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물체가 막 움직여요. 2차원 평면상에서 막 움직이는데요. 어떤 물체가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물체가 2, 4분면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R도 뭐 바뀌었고 세타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직각좌표계로 나타내자면 직각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가 영원히 I hat, J hat은 안 변해요. I hat은 항상 오른쪽 방향, J hat은 항상 위쪽 방향. 직각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는 크기도 안 변하지만 방향도 안 변한다고 했죠. 하지만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게 되면 물체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ER 햇의 방향도 변하고 이 세타 햇의 방향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ER 햇, 이 세타 햇은 크기는 안 변하지만 방향이 막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I hat, J hat 직각좌표계를 쓰는 경우하고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는 경우에 단위 벡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I hat, J hat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합니다. 얘는 항상 동쪽, 얘는 항상 북쪽 고정돼 있어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쓸 때 ER hat, 이 세타 hat을 단위 벡터로 쓰게 되면 얘가 단위 벡터가 막 로테이션을 하게 돼요. 변하게 돼서 단위 벡터가 시간 변화량을 계산을 해주면 ER hat, 이 세타 hat, ER하고 이 세타의 단위 벡터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주면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0이 아니에요. 그 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I hat, J hat 그리고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를 ER hat이라고 하면 ER hat은 크기가 당연히 1일 테고
ER 햇은 X축 방향에서 I 햇에 대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 그 ER 햇의 X 성분은 코사인 세타, Y 성분은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R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I 햇하고 J 햇으로 나타내주면 얘는 ER 햇은 I 햇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햇의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세타의 단위 벡터는 ER 햇의 항상 수직한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이 세타에서 뭐냐면 ER에 비해서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더 로테이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ER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세타 자리에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더 돌려주면 이 세타햇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R 햇의 세타 자리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해주면 그게 이 세타 햇의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세타 햇은 I 햇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더하기 J 햇의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이놈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ER 햇하고 이 세타 햇을 직각좌표계하고 관계식을 구하면 ER은 I 햇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햇의 사인 세타, 이 세타는 마이너스 I 햇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요 놈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주면 이 세타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I 햇, J 햇 이렇게 우리가 행렬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위 벡터의 시간 변화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단위 벡터의 시간 변화, ER의 시간 변화량을 구하면 우리가 I 햇하고 J 햇은 시간에 의해서 미분해줘도 0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코에피션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만 미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DER DT는 I 햇의 D 코사인 세타 DT 더하기 J 햇의 D 사인 세타 DT가 되고, 코사인 세타를 시간에 의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체인 룰을 적용해주면 시간에 대한 미분은 세타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주고 여기 세타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D 세타 DT.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는 거는 얘를 세타로 미분해주고 세타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얘는 D 사인 세타 DT는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DT.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 세타 DT는 공통인수고 마이너스 I 햇 사인 세타 더하기 J 햇의 코사인 세타를 묶어주면 그게 뭐죠? 그게 2세타 햇이네요. 그죠? 그래서 2세타에 그래서 DER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 ER을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얘는 2세타 곱하기 D세타 D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세타에 대한 미분을 해볼까요? D세타 DT는 요 놈은 마이너스 I 햇의 D 사인 세타 DT 더하기 J 햇의 D 코사인 세타 DT. 요 사인 세타 미분해주면 걔가 코사인 세타 D 세타 DT가 되고, 이 코사인 세타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DT가 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D 세타 DT는 공통인수고 여기 이제 같이 있는 놈이 마이너스 I 햇 코사인 세타, 여기 마이너스로 다 묶어줘 볼까요? 그럼 I 햇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햇 사인 세타는 ER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ER 햇의 D 세타 D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R 햇 방향의 단위 벡터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얘는 E 세타의 D 세타 DT 혹은 세타 닷의 E 세타, 그 다음에 D 세타를 E 세타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ER 햇 D 세타 DT 혹은 마이너스 세타 닷의 ER 햇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단위 벡터가
어떻게 주어지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역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입자의 위치를 기술할 때 입자의 위치 벡터는 나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2r 햇 방향, 지름 방향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속도 벡터가 되는데 이 속도 벡터는 뭐냐면 얘는 r 벡터를 시간에서 미분해줘야 되는데 이 스칼라량하고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도 미분해줘야 되고 dr, dt, er, 햇 그다음에 더하기 r의 요 벡터 단위 벡터를 이제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der, 햇, dt 요 놈이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0이 아닌데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 닷에 2세타 햇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놈은 스칼라량이니까 얘는 이제 r 닷 dr, dt는 r 닷에 2r 햇 더하기 r의 요 놈은 세타 닷에 2세타 햇이니까 얘는 r의 세타 닷에 2세타 햇 여기에서 요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속도 벡터를 나타내 줍니다. 가속도는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가속도 벡터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몇 번 미분해줘야 되냐면 하나 번, 두 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미분해줘서 요 놈을 각각의 항을 다섯 번을 각각의 항을 다 미분해줘서 정리해주면 가속도 벡터는 지름 방향의 성분은 r의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 그 다음에 그 세타 방향 각 방향 성분은 r 세타의 더블 닷 더하기 2배의 r 닷 세타 닷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절에서는 필드의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필드다 여러분들 뭐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필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공간 우리가 공간의 각 점마다 어떤 물리량이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temperature 어떠한 지역의 annual mean temperature 이 지구상의 평균 온도를 측정을 한 거래요. 왼쪽 그림 같은 거는 뭐냐면 이 공간의 점마다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는 숫자를 이제 색깔로 표시했는데 각각의 모든 점, 이 스페이스상의 모든 점마다 우리가 숫자가 붙어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점마다 숫자가 붙어 있으면 보통 얘는 이제 크기는 없고 아니 방향은 없고 크기만 갖는 스칼라장 공간의 점마다 숫자가 붙어 있으면 스칼라 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과 같이 이 각 위치에서의 템퍼러처를 계산할 때 이게 템퍼러처 필드라고 우리가 온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스칼라량이죠. 방향은 없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대전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어떤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그래서 공간의 각 점마다 어떤 화살표가 붙어 있으면 얘는 크기만 갖는 게 아니고 방향까지 가지고 있다. 화살표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벡터 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각 위치에서의 어떤 중력장도 벡터 필드고 전기장 이런 것들 그림과 같은 전기장도 벡터 필드입니다.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거는 꼭 그 지점에 물체가 없어도 필드 하는 거는 항상 존재를 해요. 내가 수영장에 물을 물이 만드는 필드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수영장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만드는 필드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체가 필드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물체가 그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과 그 물체하고 필드가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필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6-6절은 이제 방향 도함수의 개념인데 어떠한 템퍼러처 필드가 있어요. 스칼라 필드를 제가 볼게요. 어떤 온도장, 어떤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온도장에서 공간의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필드가 있고 템퍼러처가 있고 어떤 임의의 방향으로 공간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동거리 S에 따른 온도 변화의 극한값을 우리가 보통
t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dt ds. 요 dt ds는 s라는 걸 뭐 델타 s만큼 이동했을 때 템퍼러처의 변화가 델타 t만큼 변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s라고 하는 놈을 델타 s를 그 무한소만큼 만들 때 델타 s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는 우리가 그 놈을 템퍼러처에 대한 s에 대한 템퍼러처의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방향 도함수다,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스칼라 필드가 있어요. 어떤 필드 크기만 갖는 필드가 있고 이 필드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 파이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파이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필드가 있고 그 필드에 한 점이 있어요. 그 초기 지점을 x0, y0, z0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s만큼 u 방향으로 s만큼 이동을 했어요. u라고 하는 거는 s가 이동한 방향의 단위 벡터를 u라고 하고 그 실제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하면 이때 이 s만큼 이동한 지점을 x, y, z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우리 이때 u라고 하는 거는 s가 이만큼 이동했을 때 그쪽 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제가 그냥 임의로 i에서 a 더하기 j에서 b 더하기 k에서 c 이렇게 둘게요. 이건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지점 사이에 이 xy z 콤마에서 x0 y0 z0를 뺀 게 그게 바로 us 크기가 s고 그 u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놈은 u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제가 i 해서 a 더하기 j 해서 b 더하기 k 해서 c라고 했고 곱하기 s 요거를 우리가 얘처럼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s 곱하기 a, b, c가 됩니다. 이 놈을 우리가 x, y, z를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x는 x0 더하기 as y는 y0 더하기 bs 그 다음에 z는 z0 더하기 cs 이 놈은 이제 y가 아니고 y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놈은 y0가 됩니다. 제가 이거 y0로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z는 z0 더하기 cs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도 함수를 우리가 요놈 필드의 방향도 함수 dphi ds는 얘는 직접적으로 필드가 s에 의존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xyz가 s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요놈은 우리가 편미분을 써서 dphi ds는 partial phi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그리고 x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이게 체인 룰이에요. 그죠? 제가 체인 룰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익숙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얘는 dphi ds는 partial phi, partial x, dx, ds 더하기 phi를 y에서 편미분해주고 y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더하기 phi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z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게 이 phi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x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a가 나올 테고 y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b가 될 테고 z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c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dphi dx a 더하기 dphi dy b 더하기 dphi dg의 c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때 보통 이게 gradient라고 얘기하는데 gradient 또는 del이라고 얘기하는데 gradient phi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게요. phi의 gradient는 i에서 dphi dx 그 다음에 j에서 dphi dy 더하기 k에서 dphi dz 그래서 우리가
요 그레이디언트 혹은 델 오퍼레이터는 I 햇의 ddx 더하기 j 햇의 ddy 더하기 k 햇의 ddg 요거하고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울기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죠? 요 놈은 gradient phi하고 u라고 하는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준 게 바로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은 gradient phi dot u하고 gradient phi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준 게 d phi dxa 더하기 d phi dyb 더하기 d phi dg의 c.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향도 함수 directional derivative를 계산하는 건 phi에 대한 gradient를 그쪽 내가 원하는 방향, 그 어떠한 방향의 단위 벡터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향 도함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u 방향으로의 phi라고 하는 함수의 변화율을 계산할 때 우리가 방향 도함수를 씁니다. u 방향으로 phi 함수의 변화율을 계산할 때 directional derivative를 씁니다.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이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산의 높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2차원 평면상에 이렇게 등고선으로 컨투어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시해서 이 지형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등고선으로 나타내 주는데 그 심플한 등고선의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phi라고 하는 놈이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다. 요 놈을 우리가 xy 평면상에 그려보면 이러한 등고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xy 평면상의 한 지점을 제가 1,1이 되는 지점을 여기다 점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때 gradient, 이 phi라고 하는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 gradient phi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gradient phi는 여기는 2차원 평면상이니까 I 햇의 d phi dx partial phi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거 phi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면 ex만 남는 거죠. 더하기 j 햇의 d phi dy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얘는 4y가 되고 그 놈을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이게 2x, 4y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필드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면 걔가 2x-4y가 되고 그러면 요 지점 1,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 값을 계산해주면 x가 1, y가 1일 때의 값을 대입해주면 그게 여기서는 2i 햇 더하기 4j 햇 혹은 2,4 이걸 콤마로 나타내주면 그게 바로 요 지금 그림에서 나타내준 이쪽 방향의 화살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드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준다.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필드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주면 그 필드의 그레이디언트는 뭐냐면 항상 이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의 값을 기울기를 계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이 가장 급격히 변하는 방향이고 우리가 어떤 스칼라 필드의 그레이디언트는 그 스칼라 필드가 만드는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의 값이다. 수직한 방향의 변화율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을 가로지르는 방향, 다시 말해서 수직한 방향의 방향도 함수. 그럼 이쪽 방향, 지금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의 방향도 함수는 어떻게 되죠?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계산을 하려면 그 단위 벡터를 제가 u 아니라고 할게요. 이 u 아니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이 gradient phi하고 나란한 방향이 되겠죠? 그게 단위 벡터, 나란한 같은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쪽 방향하고 같은데 크기는 1이 돼야 되니까 이 gradient phi를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그쪽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2, 2i hat 더하기 4j hat을 이 벡터 gradient phi의 크기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 4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0이죠. 그래서 루트 20분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2i hat 더하기 4j 그래서 루트 20분의 2,4 이게 바로 이 수직한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의 우리가 방향도 함수를 계산해주면 d phi ds는 1,1에서의 방향도 함수는 gradient phi u1 gradient phi u1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냥 2,4를 하나 더 곱해주는 거니까 20 나누기 루트 20이 되니까 그냥 요 gradient phi의 크기 자체 그냥 루트 2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고선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요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의 방향도 함수는 루트 20이 된다. gradient phi의 phi.u1 그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찾아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준 값이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의 단위 벡터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가장 빠른 증가 방향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등고선하고 나란한 방향, 등고선을 따라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계산하시오. 방향도 함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등고선을 따라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는 뭐냐면 gradient phi의 수직한 방향일 거 아니에요? 수직한 방향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요놈하고 수직하니까는 얘하고 수직한 게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냥 보면 x가 2일 때 그 이 수직한 방향의 단위 벡터를 수직한 방향이 등고선을 따라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마이너스 1로 하면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4 그러니까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수직한 건데 얘를 그냥 2, 마이너스 1로 쓰면 안 되고 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요 놈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4 더하기 1 그래서 이 등고선을 따라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2, 마이너스 1을 찾으면 그놈의 크기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1에 2,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루트 5분의 1에 2i hat 마이너스 j hat 그게 바로 이 등고선을 따라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 그게 바로 u2가 되고 이놈은 당연히 그쪽 방향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해 주면 얘는 gradient phi u2가 되니까 이놈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등고선을 따라가는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0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등고선을 따라가는 방향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해 주면 그놈은 값의 변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등고선을 보통 우리가 등고선 여러분들 전자기에서 보면 등전이 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위가 같은 쪽에서는 미분을 해줘도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전이면 뭐 등전이 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의 또 어떤 문제에서 임의의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임의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계산하려면 임의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 이그젠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점 1, 2, 마이너스 1에서 a라고 하는 벡터의 방향으로 phi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필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시오. 다시 말해서 얘는 gradient phi u 방향 a 방향으로 이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u입니다. u. a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 a라고 하는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게 그쪽 방향의 단위 벡터죠. 그래서 u라고 하는 벡터는 a라는 벡터 나누기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는 4 더하기 4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4 더하기 4 더하기 1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9가 되나요? 3이 되나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에 2i hat
빼기 EJ hat 더하기 K hat. 그게 바로 이 A라는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되고, 그쪽 방향의 그레이디언트, 그러니까 그쪽 방향이 아니고 이제 phi의 그레이디언트는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 이 phi의 그레이디언트는 I hat의 d phi dx 더하기 j hat의 d phi dy 더하기 k hat의 d phi dz가 되니까 phi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얘는 2xy 더하기 z가 되겠네요. 얘는 2xy 더하기 z. phi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얘는 x제곱 하나만 나올 테고, phi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얘는 x만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놈을 1, 2, 마이너스 1에서 계산해주면 이놈은 3i hat x가 1, y가 2, z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은 3i hat 더하기 j hat 더하기 k hat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방향도 함수를 계산해주면 phi hat dot u가 되니까 3i hat 더하기 j hat 더하기 k hat하고 요 놈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되잖아요. 이건 이지. 그래서 얘는 3분의 2 곱하기 3 빼기 3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2 1 곱하기 1. 그래서 우리가 이쪽 방향 A 벡터 방향의 방향도 함수는 3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필드, 등전이 선이 있어요. 필드가 얘가 일종의 그런 거죠. 1, 2, 마이너스 1인 등전이 선이 있고, 그리고 이쪽 여기에서의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기울기를 계산해주면 그 기울기, 그레이디언트 phi는 항상 이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이 그레이디언트 ph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이 문제에서는 이무의 어떤 벡터 방향, 이 어떠한 방향, u라고 하는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해줘라. 그러면 이 gradient phi의 기울기와 phi의 gradient하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원하는 방향 사이에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우리가 그쪽 방향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하는 건데, 만약에 두 벡터 사이에 우리가 앵글을 알게 되면 이 gradient phi dot u는 뭐냐면 gradient phi의 크기, u의 크기는 1이고 둘 사이의 코사인 앵글. 그래서 우리가 d phi ds는 이 둘 사이의 앵글을 알면 gradient phi의 크기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방향도 함수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어떠한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 쪽에 방향도 함수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이 필드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이 스칼라 프로덕트에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통좌표계는 지난번에 배웠는데, 원통좌표계는 제가 여기서 R, 우리가 이제 이 R 방향 R, 그 다음에 이게 세타, 그 다음에 Z, 이러한 함수로 주어지는 원통좌표계에서의 라인 엘리멘트는 dr의 er hat 더하기 r d 세타의 e 세타 hat 더하기 dz의 ez hat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고, 요거에 대한 그레이디언트 델 오퍼레이터는 그레이디언트 phi는 er hat의 d phi dr hat 요 놈을 미분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 세타 hat의 얘는 1 over r d phi d 세타, 그 다음에 DEZ의 햇의 D phi DZ, 요게 원통좌표계에서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spherical coordinate R 세타 phi로 주어지는 구좌표에서의 라인 엘리먼트는 dr의 er hat 더하기 r d 세타의 e 세타 hat 더하기 r sin 세타 d phi의 e phi hat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 주면 요 놈은 er hat의 d phi ddr, 그 다음에 e 세타에서의 1 over r의 d phi d 세타, 여기까지는 원통좌표계하고 같은데, 그 다음 e phi hat의 1 over r sin 세타, r sin 세타 분의 1의 d phi 뭐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 이게 좀 이 파이하고 이 파이는 다른 파이예요. 이 파이는 큰 파이, 이 필드에서 이 파이하고 이 파이는 다른 파이 이해하셨죠? 이거는 이제 다른 함수로 써줘도 돼요. 위에 있는 파이는 뭐 f라고 써줘도 되고 얘는 이제 앵글을 나타내주는 파이. 이게 좀 노테이션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요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세 번째 강의는 6-7절에 그레이디언트를 포함한 다른 표현들 그리고 선적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